자, 그러면 이어서 반측면의 그림을 그리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반측면이라고 하면, 자, 정면 각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 가까운 얼굴 각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면에 가깝다라고 하면요, 귀가 양쪽이 다 보여진다라는 의미고요. 눈, 코, 입을 그리는데 부담이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굴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얼굴을 그릴 면적이 넓기 때문에 눈, 코, 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죠. 양쪽 귀가 다 보이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도 각도가 45도 각도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하죠. 사실 조금만 이쪽 방향으로, 정면 방향으로 돌려도 얼굴이 좀 넓게 보여질 수도 있고, 조금만 측면 방향으로 돌려도 얼굴이 굉장히 좁게 보여질 수도 있고, 좀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자, 45도 각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코에 라인이 선명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편 귀는 안 보여질 테고요. 딱히 이쪽 좁은 면적권에 있는 눈을 그릴 때에 딱히 부담은 느껴지지 않는 선 정도까지가 한 45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완전 측면 쪽이 있을 수가 있고요. 완전 측면 쪽이 있을 수가 있고, 자, 완전 측면에 거진 가까운, 완전 측면에서 살짝 돌아간 반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각도가 있죠. 네, 자, 이런 방향에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 우선 얘들 둘은 정보 교류가 가능합니다. 정면 그리듯이 그리면 이쪽 각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측면 그리듯이 그리면 이쪽 각도도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외에 정면을 떠올리면서 측면을 그릴 수는 없고요. 정면을 떠올리면서 반측면을 그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각도에 맞게 다르게 접근을 해줘야죠. 같은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각도에 맞게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선 이거를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방법이라고 하면 미간에서 코까지의 길이를 바탕으로 해서 턱의 위치를 찾고, 미간 안쪽에서 턱의 수직 같은 선상에서 턱의 위치가 나온다. 근데 이걸 꼭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약간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나올 수도 있고 약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선상에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턱의 위치를 찾고 나머지 작업을 이제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정면에 가까운 45도 각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앞면이 굉장히 넓게 보여지기 때문에 눈, 코, 입을 그리기에는 크게 부담이 없는 각도고요. 그리고 정면과 거의 흡사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코의 라인이 잘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면의 형태를 최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그린다라고 하면, 정면 얼굴 그릴 때 코의 외곽선을 안 긋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코의 외곽선이 표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게 미간에서 코까지 이 길이 바탕으로 해서
왜 이렇게 턱이 길지? 미간에서 코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턱이 긴데 라고 싶으면 좀 줄여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에서는 인중이 좀 짧긴 했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 들어가고 있는데 빨리 하려고 바로 그린 거고요. 처음에는 그 위치 잡듯이 크기 맞추듯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쪽 면적은 좁게 나오고 이쪽 면적은 넓게 보여주게끔 처리해 주시면서 얼굴의 외곽선 느낌도 크게 정면의 느낌과는 다르지 않게 무리 없이 표현하시면 됩니다. 정면처럼. 반대편 귀가 살짝 보일 수도 있고요. 양쪽 귀가 다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면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린다라고 했을 경우에요. 이게 사실 코가 라인이 잡힌다고 하면 수직으로 잡히지 않을 거고요. 약간 앞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명암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 제가 선을 긋겠다라고 끈 건 아니고요. 선을 그으셔도 될 때도 있긴 한데 일단 코가 수직으로 내려오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선에서 선을 좀 넣으면서 명암을 잡은 겁니다. 이쪽 얼굴 외곽 라인에서 머리카락 라인으로 타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거의 그냥 이마 라인처럼 보여져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두상이 좀 더 넓게 보여질 거고 여기는 두상이 굉장히 좁게 올라가겠죠. 몇 번만 연습을 해 보시면은 충분히 감을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정면과 흡사하기 때문에요. 목선은 살짝 뒤로 이동해 주시는데 목의 시작점은 항상 귀 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라인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턱선에 가려지는 것 뿐이죠. 자, 요런 방향입니다. 정면과 거의 흡사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5도 각도가 뭐 여기저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45도 각도는 좀 큰 틀을 잡고 들어가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를 조금 먼저 그리는 편이긴 해요. 코가 뭐 중심에 해당하기도 하고, 그림이 잘 안 될 때일수록 코를 먼저 그리는 편이에요. 맞춰 들어가기가 조금 쉬워져서. 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화적으로 그린다라고 하면 눈이 얼마든지 좀 커질 수 있죠. 자, 여기서는 눈이 이게 돌아가는 표현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그러고 나서 눈썹. 자, 눈썹도 이게 골격상 미간이 앞으로 나오고 이마가 앞으로 나오고 미간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골격적으로 봤을 때 눈에서 비대칭으로 눈썹이 떨어집니다. 골격적인 부분을 봐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미간과 코 라인을 먼저 잡고 들어가면 조금 편한 상황이 많이 생기죠. 입술. 자, 그러면 이제 미간에서 얼굴 그 턱선을 같은 선상에서 봐줍니다. 그러면 이제 뭐 눈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마를 올리시면 되고요. 눈썹 기준으로 이마를 올리시면 되고, 여기서는 광대뼈 체크하시면서 그냥 얼굴선 좀 쉽게 뺄게요.
이런 식으로 지나갈 지점이 이제 분명해지죠.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면 되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쪽의 외곽선, 턱선 같은 경우는 귀의 위치가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가 만약에 뒤에 이렇게 붙게 되면 턱선이 굉장히 길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런 부담이 생기고요. 너무 또 가까이 붙어도 뭔가 뾰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의 위치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이쪽 턱선을 잡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턱선을 조금 잡아 보시면 부담 없이 표현이 될 수 있다 했을 때는 귀의 위치가 좀 맞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상을 표현하면 귀가 두상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뭐 요게 조금 사소한데 저 같은 경우에 좀 방법적으로 접근하는데 활용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귀가 외곽선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상황을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뭐 완전 측면에서는 귀가 두상 안으로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봤을 때 두상 안쪽으로 귀를 집어넣습니다. 얘는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랑 또 동일을 닮지도 않죠. 여기는 귀가 안 보이니까요. 뭐 어거지로 맞추자면 이런 방향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방법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각도를 또 한번 그려 볼 텐데요. 먼저 목을 좀 더 먼저 잡고 이제 옆면이 이런 정도로 옆면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면이 많이 보여지는 만큼 옆머리카락 쪽 경계면도 양이 좀 더 많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목선은 역시 귀 뒤에서 시작해서 살짝 뒤로 들어가듯이 목선이 나옵니다. 턱보다 살짝 뒤에서 목선이 나오죠. 이거는 턱 앞쪽에서 목선이 나오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뒤로 갈 수도 있겠죠. 자, 눈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눈이 그냥 이런 형태로 생겼다라고 했을 때요. 아니면 뭐 다양한 스타일의 눈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눈 같은 경우에는 가로 비례가 넓게 보여지면 실제 사람 눈과 비율치가 비례가 비슷하기 때문에 동공이 동그랗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세로로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눈이 좀 크다라는 만화적 표현인 거죠. 이럴 경우에는 동공을 길게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비례치에 따라 다르게 조정을 해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런 방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측면 쪽으로 가면 안구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측면 쪽으로 가면 이 라인이 좀 변화가 생깁니다. 얘를 측면 방향으로 돌려보면요, 여기를 더 꺾어 주셔야 돼요. 이걸 더 꺾어 준다라는 표현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튀어나와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게 되죠. 여기가 가장 튀어나와 있는 지점이고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죠. 눈, 코, 입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튀어나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이거는 뭐 그림 스타일에 의해서도 어떻게 뭐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애초에 사람의 눈, 코, 입이 튀어나와 있다는 거는 뭐 해부학적으로도 공통된 요소이기 때문에 스타일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이쪽 라인을 건드려야겠죠. 좀 더 말려 들어가듯. 윗눈꺼풀을 조금 더 두껍게 잡아주시면 좀 더 이미지가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도가 꺾였다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꺾였나? 좀 더 측면 쪽으로 가면 더 폭이 좁아져야 되거든요. 측면 쪽으로 갈수록 폭은 더 좁아지게 되고 말려 들어가는 현상은 더 커지겠죠. 이게 제가 그리는 그림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측면으로 가면 그냥 이거에 반만 있는 거죠. 정면 눈만 반으로 나눴다라는 느낌으로 갔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눈의 표현이 접근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측면 쪽에 가 있는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요. 그 반대편 눈을 그리는 면적이 굉장히 좁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려 들어가는 방식에서는 미간에서 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턱의 길이를 대략적으로 찾고 직선상에서 조금 내려주시면서 턱의 위치도 찾고, 자, 그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측면 쪽으로 가면 이때부터는 한 번에 그릴 수가 없어요. 코 라인과 눈의 관계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코 라인과 눈이 제법 멀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요 그려놓고 좀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상 이쪽의 실루엣은 완전 측면처럼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또 추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콧대 두께에 의해서 반대편 눈이 가려지는 상황이 생기고, 이쪽에서 좁은 면적의 눈을 그릴 때는 요 눈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신다라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자, 이런 식으로 그대로 앞으로만 이동해 주셔서 콧대에 가려지는 부분만 지워 주시면 이거 반대편 눈 그리는 거예요. 좁은 구간에서 표현하는 거라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이쪽 눈 생김새 그대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눈 밑으로 해서 광대뼈, 자, 라인이 광대뼈에서 턱까지 요런 라인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 다 턱 라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요 라인은 광대뼈 이쪽에 볼 쪽의 라인이 아니라 입이 튀어나와 있으면서 나오는 라인이에요. 이렇게 연결돼 버리는 턱 라인이죠. 그렇다 보니까 S자 형태로 만나게 됩니다. 굳이 귀 방향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목선으로 그냥 이동해 주신다라고 봐주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역시 눈과 귀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서 턱을 잡아 보십니다. 턱을 잡아 보고 먼 것 같습니다. 컴 작업은 이게 수정이 너무 편해서 그림 그리면서 특히나 그림을 연습하고 배워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편한 컴 작업은
그렇게 긍정적인 긍정적인 결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연습 과정에서는 부담스러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림을 그리면서 중요한 지점은 위기 관리 능력이죠. 그런 위기 관리 능력이 생기려면 최대한 좀 담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림을 가지고 많이 망쳐봐야 그런 어떤 위기 관리 능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양한 경우의 수를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수정하기가 편해버리면 당장 컨트롤 Z로 뒤로 돌아가는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을 굉장히 긴장감 없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막 이렇게 작업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항상 크로키는 하려고 해요. 저도 크로키를 진짜 굉장히 못하지만 뭐 제가 하고 싶어 한다 하기 싫어한다의 어떤 여부를 떠나서 이게 그림이 업으로 되면 감각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크로키는 하기 싫어도 하는 편입니다. 1년에 한 3개월 정도. 자, 이런 식으로 자, 완전 측면과 거의 유사한 정보들이 안에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턱 라인도 완전 측면과 동일하고요. 귀가 뒤통수 라인 안쪽으로 들어온다라는 측면도 완전 측면과 동일하죠. 뭐 눈을 그려 나가는 것도 거의 이제 완전 측면과 비슷하게 거의 삼각형 형태로 보여진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완전 측면에서 얼굴 눈, 코, 입 쪽도 좀 노골적으로 따라 들어가 보면 만약에 실루엣 자체는 완전 측면과 동일하게 한번 잡아 볼게요. 대략이라도. 자, 이런 식으로 잡아 놓고 눈을 그리시는데 바짝 붙여 놓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뜨리는 거죠. 멀리 떨어뜨리고 뭐 반대편 눈에는 속눈썹 정도가 약간 보여지게끔 처리를 해 주셔도 각도가 정면 방향으로 살짝 돌아온 방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귀를 당연히 그럼 귀가 뒤로 이동하겠죠. 귀가 뒤로 이동하고 지금 귀 거리를 진짜 못 잡고 있는데 이 컴 작업이 작업하기는 편한데 그림을 보기에는 불편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이렇게 실루엣 자체는 완전 측면과 거의 흡사한데 각도를 돌릴 수 있죠.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보면 눈을 자, 입도 좀 지우고요. 귀도 좀 지울게요. 자, 측면의 실루엣에서 눈을 바짝 앞으로 당겨 볼게요. 그리고 눈의 폭은 두께는 더 좁혀주고요. 이 폭을 더 좁힌다는 얘기입니다. 좁혀서 그려주면은 자, 이런 눈썹을 바짝 붙입니다. 자, 눈, 코, 입의 면적을 더 최소한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더 완전 측면에서 더 뒤로 간 상황이 됩니다. 그럼 귀가 더 앞쪽으로 이동하죠. 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두상 라인, 저기 헤어스타일, 머리카락과 두상이 경계되는 라인은 요 귀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뼈가 여기에 딱 귀 뒤에 단단한 뼈가 있거든요. 두개골 상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건데, 자, 이 뼈에서 근육이 붙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만화에서 이 대화 장면에서 주로 많이 쓰여지는,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각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완전 측면, 정면과 완전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정면에서 완전 측면으로 각도를 이동시켜 나간다라는 거는 더 각도를 돌리는 상황까지도 고려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딱 5가지의 특정 각도만 그리기 위해서 각도 연습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코와 눈과 귀의 간격이 계속 조절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코가 점점점 돌아가는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하면 귀도 코가 이동하는 만큼 같이 이동해 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측면을 넘어서 더 뒤로 간 각도에서도 동일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에 45도 각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45도 각도와 더 측면 쪽으로 이동한 상황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그림이 어려운 상황은 딱 같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좁은 면적에서 그릴 때입니다. 좁은 면적에서 그릴 때. 자, 그러니까 정면에서 이쪽 눈 그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좁아진 상황에서 내가 어떤 형태를 그려 넣어 줘야 될 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각도로 가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입술이 굉장히 표현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입술을 너무 사실적으로만 접근하지 않으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저 같은 경우처럼 인중이랑 다 그리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외곽 라인 이렇게 빼고 입술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평시점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또 입술이 어렵지 않게 표현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스타일에 따라 또 어렵게 표현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굴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미간인데요. 코와 눈 사이의 간격. 자, 이 코 라인과 눈 사이의 간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코의 면을 보면요. 자, 이게 미간, 코, 자, 그러면 미간에 두께면이 있고요. 코의 옆면이 이렇게 보여지는 건 약간 두개골적인 이미지에서 이런 식으로 벌려졌다 모이듯이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두개골 하시면서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코의 옆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중심이, 얼굴에 중심이 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자, 그리고 눈이 자, 여기에 있습니다. 눈과 코 사이에 이렇게 면도 하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이쪽 코 라인에 해당하는 지점은 중심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 라인에 해당하는 지점은 이쪽 모서리입니다. 이쪽 모서리가 여기에서 코의 라인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모서리와 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모서리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쪽 반대편 눈과는 간격이 가까워요. 그래서 이 라인은 간혹 눈을 그리시고 반대편 눈을 그리시고 코를 중앙에다가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을 기준으로 양쪽이 동일한 면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부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눈까지는 얼굴의 정면, 미간의 정면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미간의 옆면 두께도 나와야 되고요. 눈과 코 사이에 간격까지 보여질 수 있는 면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미간의 정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간의 두께면이 있고요. 그리고 눈과 미간면 사이에 면적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의 공간들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이 미간과 콧대 라인과 눈을 너무 가까이 두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면을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콧대를 그리고 눈을 너무 바짝 붙여 놓으면 그러면 이게 여기서 면을 형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냥 미간, 코 그리시고 여유 있게 간격을 보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간이 앞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다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눈과 눈썹이 비대칭하게 만나게 됩니다. 골격적으로 미간을 잘 살려주셔야지 됩니다. 예, 요렇게 해서 이제 반측면 각도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 나가는 방법, 뭐 사실 방법적인 접근이다라고 하는 게 그림 창작 활동을 하는데 그 방법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방향은 절대 아니죠. 무슨 공장형에서 찍어내듯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림을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접근을 조금 도와주는 의미에서 제가 방법적인 접근을 하는 거고요. 방법적이다라는 것과 또 계산적이다라는 것은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굉장히 계산적으로 그리긴 해요. 이거는 이제 동일한 캐릭터를 또 그려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앵글로도 그리고 표정도 바꿔주고 뭐 그런데도 계속 동일 인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캐릭터를 만들 때부터 굉장히 계산적으로 만들긴 해요. 그런 거는 또 뭐 그게 또 방법이라면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최대한 정면과 측면의 이미지를 활용하셔가지고 45도 각도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정면에서 측면으로 이동하는 각도에서의 연습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들을 그리시면서 제가 주의 깊게 얘기 드렸던 부분들, 뭐 이렇게 콧대, 코 라인과 눈이 간격이 너무 가까우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념하시면서 그리시면,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들을 최대한 참고해 주시면서 그리시면은 좀 더 각도 변화를 하실 때 안정적으로 작업이 조금 이루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절대 그림이라는 게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뭐 본인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과정이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시간을 좀 더 두시고 혼자서라도 연습을 하시더라도 제가 일러드리는 방향에서 조금 더 보시면은 좀 더 기간을 길게 잡으셔도 독학을 하신다고 하셔도 충분히 의미 있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